코칭이 직업인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에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종종 긴장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알아챈 나는 즉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 결국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 거고 후회할 게 틀림없어. 난 능력자가 아니니까. 불안의 원인을 알아챈 나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물론 힘들겠지. 나도 이해해.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별 문제 없을 거야. 도와줄 수 있지? 세미나를 진행할 땐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땐 어떤 방법을 쓰나요? 각자 자신만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해요. 그만! 이렇게요. 조용하게 속삭여요. 미안하지만 너한테 쓸 시간은 없다고요. 트럭에 치였다고 상상하면 쉬어요. 삶이 끝났는데 판단하는 나의 의견이 무슨 대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요. 그땐 무척 지혜로웠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무시무시한 마법사라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저 커다란 가면이었던 것이다. 판단하는 나는 얼핏 대단해 보인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워 보이는 일면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목소리에 쉽게 설득이 된다. 긴장되고 힘든 상황에서 판단하는 내가 마음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을 건네보자. 네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마 해낼 수 있을 거야. 충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말이야. 너무 좋은 말이죠? 어서오세요. 이것은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은요. 전설적인 테니스 코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티머시 골웨이가 2명의 의학 박사와 뭉쳤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송보라 옮김, 책추남 TV 조석 코코치님의 나비스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 책 이렇게 출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티머시 골웨이는 마음의 힘, 즉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하버드 재학 당시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고 첫 책 마음의 힘과 테니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이 화제가 된 뒤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찾아왔고 단 20분 만에 테니스를 가르친 영상이 전국에 송출되며 마음의 힘에 관한 그의 주장이 힘이 실렸습니다. 에드 한젤릭 의학 박사와 통합의학을 주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고 존 호턴은 의학 박사이고 일찍이 해외로 나가 레소토와 인도에서 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불안은 삶을 흔드는 주범입니다. 매일같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대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죠.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인 불안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 증상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며 토할 것 같거나 배가 아파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쪼여들며 축 처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말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사실 불안은 위급할 때 작용하는 생리적인 생물학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쓸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티머시 골웨이. 그는 우리들의 오랜 친구로 마음의 힘을 다루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불안을 몰아내는 근본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아냈고 의학계의 오랜 숙제를 함께 풀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고 우리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참가했던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널리 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12년의 세월은 우리들의 인생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처방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마음의 힘에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요. 이 책 속에는 현대의 의학 지식과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마음의 힘을 다루는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 이 책을 통해 인생을 뒤흔드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분, 프로 골퍼입니다.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누굴? 골웨이를요.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너무 불안해져요. 손이 떨려 골프채를 잡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예의 전당에 곧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그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골프를 칠까요? 그녀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즐거우니까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과 겨루는 것도 재밌고 기량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도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흘끗 보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조금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빚을 갚기 위해서요. 제 오랜 팬들에게 빚이 있거든요. 사실 제 인생은 골프를 치며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바로 여기 문제가 있네요. 그 말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둘 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실력을 잃고 팬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상상은 그녀를 움츠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망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 감춰진 마음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난 단지 2개의 질문만 건넸을 뿐인데 그녀는 이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골프를 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를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딸, 아들, 아이들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 주부, 골프선수, 영업사원, 회사의 임원 등등.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이 둘을 구분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스스로를 밝히는 빛을 금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신 스스로를 밝히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펼쳐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행복해질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니까. 여러분들의 빛을 찾아드릴게요.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려오는 불안 알아채고 불안을 깨부수고 행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질 수 있고요. 여기 이 많은 해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모든 것들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압박감과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똑똑해야 해. 얼른 더 빨리 뛰어보렴. 그렇게 뒤쳐져 있으면 안 돼. 아이고, 더 많은 기대가요.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다들 착각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압박감이 필수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는 떠밀려 갑니다. 스스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비로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코칭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면 임원들이 걱정스레 말을 꺼냅니다. 직원들은 다그쳐야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무리를 해야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박과 도전이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상황은 도전이 됩니다. 도전을 할 땐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이 들며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순간, 1이라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압박이 됩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슬슬 올라와 스스로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압박이 아닌 도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박을 느낄 때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지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불안이 몸과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여성을 보이지 않는 손이 누르고 있고요. 이분은 바로 느낍니다. 아이고야. 땅으로 꺼질 것만 같습니다. 표정이. 제가 받쳐드릴 수도 없고. 치워. 한 번은 이스트코스트라는 회사에서 나를 초청했습니다.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어떻게든 팔겠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면 쉽게 지쳐요. 이 일을 하며 무언가 배울까 생각하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일은 압박이 아니라 도전과 즐거움이 됩니다. 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뜻밖에도 실적이 가장 낮은 팀이었습니다. 그 팀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일단 고객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우리 상품이나 경쟁사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객에게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현장에 나가볼까요? 이 말을 요약해보면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도전해봅시다. 이거죠. 티머시 골웨이가 마음의 힘을 주제로 첫 책을 썼을 때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나서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옵니다. 리즈널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에 마음의 힘에 관한 20분짜리 영상을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촬영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옵니다.
그들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그 프로듀서가 내게 말하길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 책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바로 이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 나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프로듀서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코트 한쪽에 말없이 서 있는 몰리를 바라보던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죠.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몰리, 지금부터 내가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어 말해봐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몰리는 튄다. 친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친다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 말하면서 이번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봐요. 공이 날아갔고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당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어보았고 괜찮아요. 그냥 공을 지켜보며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잠시 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요? 우리는 둘러싼 세대의 카메라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그 모습을 본 프로듀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내가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을 주고받는 동안 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자세는 점점 좋아졌고 정확하게 공을 치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지켜보는 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합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이에요. 항상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판단하는 내가 걷기를 배운다면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골반에 힘을 준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왼발과 오른발을 나란히 놓고 왼쪽 발을 8cm 정도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 다리를 움직이고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를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이런 넘어졌잖아. 아유 바보 같으니.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판단하는 나의 수다를 듣는 동안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겁니다.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 탓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나, 지켜보는 내가 아무리 멋진 시간을 선물했다 해도 상황이 바뀌는 순간 판단하는 나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찹니다. 상사가 부른 건 다른 사람이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고 네, 맞아요. 판단하는 내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테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는 그 위협에 대항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째? 저 공 치기 어렵지. 놓칠 게 틀림없어. 그 즉시 근육이 굳고 공을 놓치고 맙니다. 판단하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 실패할 줄 알았어. 난 역시 한심해.
그 방향으로 다시 공이 날아오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때 반복적인 상황에 어쩌지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쩌지 반응은 프로 선수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내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지켜보는 나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도전의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래, 이번엔 이렇게 쳐봐야겠다. 그럼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라켓이 적절하게 공에 반응합니다. 설사 받아치지 못해도 지켜보는 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배웠습니다. 좋았어. 다시 쳐보는 거야. 너무 신나죠? 목소리 자체도. 무얼굴의 데이비드네요. 공이 날아오는데 어쩌지? 라고 하는 순간 근육이 굳죠. 그런데 여기선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해보자! 이러면서 근육이 조화롭게 그러면서 적절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판단하는 나를 먼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지켜보는 나를 당장 불러내고 싶겠지만 하지만 그 순서가요. 판단하는 나를 찾는 것이 먼저라 합니다. 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안에 글을 읽어보세요. 내 안에 자리 잡은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나. 브렌다의 상태는 오랜 시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알러지, 피로, 소화불량, 두통에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브렌다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네요.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정력적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브렌다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다행히 내가 나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게 했거든요. 진료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하며 그녀가 자신의 병약한 딸을 가리켰습니다. 봐요! 번듯한 직업에 돈도 잘 벌지, 집도 근사하지. 내 선택이 옳았다니까. 힘없이 앉아있는 브렌다를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 일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브렌다가 홀로 진료실에 왔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빠요? 네, 정신이 없어요.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 잠시라도 음악을 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음악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란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눈에 밝아진 걸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스케줄 표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며 음악을 운동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 말이죠. 그녀가 겪고 있는 오랜 증상의 원인은 자아 상실에 있었습니다. 놀랄 만큼 적극적인 어머니 밑에서 그녀는 내내 주눅 들어 있었고 자신의 인생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겁니다. 얼마 후 진료실에 다시 찾아온 그녀는 몰라볼 만큼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가기 위해 한창 연습 중이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마음의 빛을 밝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블렌다를 보고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오랜 압박감에서 벗어난 그녀는 앞으로도 활기차게 자신의 시간을 채워갈 겁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마음의 힘을 찾아볼게요. 판단하는 나는 우리 마음의 비난과 걱정, 두려움의 껍질을 여러 겹 덧씌웁니다.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낸 뒤에야 비로소 지켜보는 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열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겐 타고난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참고하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어린아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힘, 둘째는 볼 때마다 존경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힘,
셋째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기뻐하게 되는 힘. 바로 올바른 깨달음, 강한 용기, 또렷한 배움, 선택과 책임, 즐거움과 감사, 사랑과 친절, 희망과 신뢰, 창의력과 호기심, 적극성과 진실, 행복과 만족.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명료함과 평온함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납니다. 누구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소중한 존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주변을 통제할 수 없을 땐 괴롭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해두세요. 우리는 다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에일리는 갸냘픈 체구를 지닌 50대 여인으로 어린 시절에 힘겨운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성장한 뒤에도 형제 자매를 포함해 모든 가족이 그녀의 도움을 원했고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원인이 되었는지 그녀는 만성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압박감이 제 병의 원인인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저는 12명의 아이 가운데 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를 냈고 우리를 자주 때렸어요. 긴장이 가득한 나날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온 가족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큰 부담 속에서 저는 성장했고 그런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에드 한젤릭 박사님과 존 호턴 박사님을 만난 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뒤 한참 시간이 흘러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불안에 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다른 의사분들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두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부터 살피는 게 먼저예요. 그때까지 저는 외딴 섬에 홀로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살펴주지 않았고 오직 저 혼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몸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위해 뭔가 한다는 것만으로 기운이 났어요. 거기서 배운 멈추기가 저한테 구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도움 요청을 받으며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로 통화를 멈추지 않았고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의례 제 몫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멈추기와 거절하기를 알게 된 뒤 이제는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요구에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었어요. 예전엔 이런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문감도 들었지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본 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인생에서 내 자리를 찾게 된 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아파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고 다들 말하죠. 저는 몰랐던 겁니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에서 불이 나듯 뜨거운 느낌이 들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거 모두 압박감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들께 전화를 걸었고 겨우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한 세미나에서 마음가짐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어. 가족들도 이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나니 삶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덜 무거운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고비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겁니다. 평온한 삶을 한번 경험하면 힘겨웠던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법이니까요. 자, 나이 들어감에 대한 고찰이네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의학 박사 존 호턴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 배우인 로버트 영의 치료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아버지와 의사 역할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지 그는 종종 방송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설명하곤 했대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겪었던 사실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이 박사님도, 존 호턴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그는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고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로버트는 매우 평온한 상태로 나를 맞이했어요. 그의 집은 아름다웠고 헌신적인 관리인들이 그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고 관리인들과 나는 말이 잘 통했고 로버트가 원하는 대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컷 자고 일어나 기분 좋게 식사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보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마지막 몇 달간은 침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그를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기분에 대해서 묻자 그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하다네. 그리고 임종의 순간 그곳엔 어떠한 고통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조용히 그를 배웅했어요. 그가 무척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는데 동의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 그곳엔 어떠한 고통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조용히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무척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는데 동의하면서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평온함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케어, 즉 임종 간호가 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죽음 또한 삶의 연장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분노가 그 시간을 지배하면 약물 남용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몇 주, 며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숫자에 매달리느라 말이죠. 배가 나오고 이가 하나둘 빠지고 머리가 하나둘 빠지고 탄력이 축축 처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그쵸? 늙어가는 것은 낯선 경험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던 순간이 어느새 다가온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우울해해요. 하지만 꼭 손해는 아니에요. 불안한 상황에서 평온을 찾는 네 번째 방법, 새로운 마음가짐을 떠올려보면 말이죠. 나는 예전보다 현명하며 이 지혜를 기꺼이 나눌 수가 있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가식 없이 삶을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웃 어른 가운데 90세가 되신 분이 내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건 말이야. 더는 남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도 실컷 할 수 있지. 네,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나이 듦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코코치님이 만들어주신 전설의 코치 티머시 골웨이 책, 너무나 소중한 책이네요.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내 마음의 힘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 크리스탈이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